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같은 날이었습니다. 시장은 장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사실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죠. 하지만 장 마감 후 발표된 강력한 관세 소식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주식이 폭락하며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중 분위기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약할 거란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하며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런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레거시 미디어들인데요. 미디어들의 이런 보도에 안도한 투자자들은 다소 과감한 저가 매수 베팅에 나섰고요. 이런 분위기로 증시는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미디어들의 보도는 결정적으로 오보였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오보에 낚인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개별 종목에선 테슬라가 주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1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서 장중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 업무를 중단하고 테슬라에 복귀한다는 미디어들의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상승을 해서 플러스 5%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10%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이런 분위기가 전체 시장을 상승분위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백악관에서는 이 기사들이 오보이고요. 머스크는 임기를 채울 것이다 라고 반박하는 기사를 냈죠. 이 기사 또한 결국은 오보였나요? 얼마나 뉴스를 믿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들은 상승 분위기를 끝내지 않고 주식을 계속 상승시키는 그런 과감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장 마감 직후였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관세율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모든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요. 첫 대응으로 중국이 나섰는데요.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는 향후 벌어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확보하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이 아직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 큰 지렛대가 바로 미국 국채인데요. 만약 중국에서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대량 매도하겠다고 하면 국채 금리는 급등할 것이고 금리를 낮추려고 모든 짓을 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게 분명합니다. 만약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앞으로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점에 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는 다소 유화적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첫 번째 관세율이 최고치고 앞으로 있을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이 먼저 강한 카드를 던진 게 되고요. 이제 상대국들이 어떤 카드로 반격할지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고요. 이 갈등이 앞으로 악화될지 아니면 그나마 완화될지 시장은 당분간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현 시점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아이온큐는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 하루였는데요. 장전부터 자사의 주력 제품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양자 컴퓨터를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출시한다는 호재가 전해졌죠. 그래서 주가는 8% 가까이 급등했고 시장에선 양자 컴퓨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관세만 잘 넘기면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는 더 튀어오를 만한 대형 호재였는데요. 그러나 장 마감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트럼프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바주카포를 맞은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급락했죠. 하루 상승분을 몽땅 반납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기뻤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었죠. 이건 줬다 뺏긴 느낌이라서 더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온큐의 이 호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의아함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4월 2일은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초긴장을 하는 날인데요. 이런 호재를 굳이 왜 이날에 발표를 했어야 했나? 차라리 하루나 이틀 늦게 발표하면 안 되나? 이런 원망 섞인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요. 이건 새로운 CEO의 노련함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커뮤니티에 불만이 있었던 하루였고요. 오랜만에 큰 호재가 무용지물이 된 거라서 저도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이온큐 전반적인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종가는 25.05% 상승해서 마무리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선 다 떨어졌죠.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51.51%였습니다. 최고점은 124.6이었죠.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106% 정도 상승을 해야 되고요. 기간별 퍼포먼스는 한 주 동안에는 마이너스 6.29% 하락을 했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9.32%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죠. 잘 나가다가 이 지점에서 트럼프 관세 바주카포 맞고 여기까지 급전 직하를 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뒷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즌별 경향인데요. 23년, 24년입니다. 일단 24년을 보면 10월까지는 횡보하고 그 이후에 폭발을 했었죠. 작년 가을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아이온큐 역시 5월 달까지는 큰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는 횡보의 느낌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향이 보여질 듯 합니다. 문제는 상업적인 성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모멘텀을 가질 듯한데요. 5월 이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아이온큐의 주봉 차트입니다. 먼저 이 파란 채널을 보시면 큰 폭으로 채널의 넓이가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약 4, 5주 전부터 이 노란 채널이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이 보이죠. 새롭게 형성된 이 채널은 현재 횡보 중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일봉으로 변환해서 보면요. 주봉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녹색 그린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우상승하는 채널이 새로 생성됐으며 그 안에서 현재 움직이는 모습이 일봉 차트에서는 보여집니다. 현재 노란 채널 중앙선을 돌파한 모습이고 그린 채널의 중앙선에 다다른 모습인데요. 이 녹색 봉, 상승한 이 봉은 사실 어제의 장중에 오른 것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점에서 머무르고 있을 것 같고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이 그린 채널이 형성됐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의 포캐스트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레코멘데이션은 현재 스트롱 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숫자의 어널리스트들은 아니지만 5명 전체 중에서 1명만 홀드, 4명은 바이도 아니고 스트롱 바이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온큐의 주가가 적정 주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기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목표 주가 그래프입니다. 가장 낮게 주는 곳이 30불, 가장 높게 주는 곳이 54불입니다. 해서 평균적으로는 44.8 정도의 목표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27일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리드햄에서는 스트롱 바이 등급 주고 있고 목표 주가 54불 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며칠 전이죠. 3월 31일 날 벤치마크에서 스트롱 바이 등급하고 목표 주가를 45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온큐의 보도 자료입니다. 4월 1일 날 발표를 했고요. 아이온큐가 아마존 브라켓 시스템을 통해서 자사의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 제품을 글로벌리 판매를 런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여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고요. 이 뉴스 때문에 아이온큐는 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8%까지 힘차게 초반 상승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최신 양자 컴퓨터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 제품을 아마존 브라켓과 아이온큐 퀀텀 클라우드를 통해 전세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AQ36의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요. 금융, 제약,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양자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현재 형태의 데이터 센터에 맞춘 렉 마운트 설계식으로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에 큰 변경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겠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인 점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엔시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의료기기 설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등 실용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임 CEO인 니콜로 데 마시는 이번 출시가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아마존 AWS를 통한 글로벌 출시는 상업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AWS를 활용해서 양자 컴퓨팅을 보다 많은 기업과 개발자에게 보급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양자 기술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요. 아이온큐를 업계 선두주자로 굳건히 자리 잡게 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잭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아이온큐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이온큐가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5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게 양자 컴퓨팅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100개 이상의 큐비트에 도달할 수 있는 선형 이온 체온 기술로 다른 양자 컴퓨터보다 오류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온큐가 고전적 슈퍼 컴퓨팅보다 12% 빠른 양자 컴퓨팅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양자 컴퓨팅의 상업적 실용화가 가까워졌음을 시사합니다. 또 아이온큐는 성공적인 주식 공모를 통해서 7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고요. 증권사들도 아이온큐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평균 단기 목표가를 70% 인상한 42.17로 상향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리서치의 결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가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아이온큐가 119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로 현재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작년에 3억 3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여전히 수익성이 부족해서 장기 성장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지었네요. 요약을 하자면 양자 컴퓨팅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아이온큐도 그 성장세가 클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엔비디아 같이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결론 내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맹이가 없는 기사인 것 같은데요. 이 잭스 리서치라는 것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빌드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잭스 리서치에서 연이어서 이런 기사를 또 냈는데요. 제목은 아이온큐 주식을 사야 할 3가지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목은 아이온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3가지 이유라는 기사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지난 1년간 168%의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 2025년이죠. 올해 매출은 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7.34% 성장이 예상되며 주당 손실도 1.56달러에서 79센트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이온큐 매수를 고려해야 할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고전 컴퓨팅을 뛰어넘는 양자 우위 입증, 엔시스와 협력해서 생명구조 의료기기 설계 분야에서 기존 슈퍼 컴퓨팅보다 12% 빠른 성능 처리를 달성했다. 두 번째 이유가 양자 네트워킹 시장 선점인데요. 큐비텍과 아이디 퀀티크 인수를 통해서 약 400개의 양자 네트워킹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요. 맥킨지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35년까지 14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기술 혁신 가속화. 호주 국립대학과 협력해서 고속 혼합종 양자 논리 게이트 개발에 성공했고요. 3억 6,380만 달러의 현금과 투자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이온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3가지 이유는 첫 번째, 양자 컴퓨팅이 드디어 고전 컴퓨팅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허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뜻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양자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 쪽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는 기술 혁신 가속화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갖췄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